대장의 이제 끝부분을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데 항문 끝에서부터 위쪽으로 한 13cm에서 15cm까지를 직장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고 그보다 위에 생기는 암들을 결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범주로는 대장암 안에 직장암이 들어가는 거고 조금 더 치료 방법에 있어서 추가적인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예후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직장암 증상 중에 항문 출혈이라든가 항문 통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통증이 항문 질환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암과 항문 질환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직장암 같은 경우는 변에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던가 변에 피가 묻어 나온다던가 변이 가늘어진다던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한다던가 또 배변을 한 다음에도 변을 시원하게 못 본 것 같은 잔변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환자분들 중에서 이 단순하게 항문 출혈, 통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냥 직장암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항문 질환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추가적인 검사를 안 하고 놔두다 보면 직장암을 오래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용종은 대장의 점막 위로 이렇게 돌출된 양성의 혹 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이 용종들은 크게는 염증성 용종, 과우종성 용종, 그다음에 선종성 용종 이렇게 나눠집니다. 염증성 용종은 그야말로 이제 대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고 과우종은 대장 점막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좀 과하게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라는 경우인데 드물게 이 과우종 용종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선종성 용종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악성은 아니지만 미래의 악성, 암으로 바뀔 수 있는 병변을 말하고요. 대장암의 약 85%가 이 용종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성 용종이 암으로 진행을 하는 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용종이 크기가 클수록 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를 들면 크기가 1cm 미만이면 암 발생률이 5% 정도 된다고 보는데 2cm 이상이면 발생률이 거의 3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용종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항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문을 직접 침범을 하거나 아주 항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문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수술법들이 많이 좋아져서 항문에 좀 가까이 있다고 해도 직장암을 절제를 하고 이어준 다음에 수술 부위가 좀 잘 아물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공항문을 이제 배 밖으로 만들어 놨다가 수술 문앞 부위가 잘 아물고 나면 복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직장암이라고 해서 항문이 다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최근에는 항문을 통해서 직장암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이 초기거나 크지 않을 경우에는 항문으로 우리가 복강경 때 사용하는 내시경 장비를 넣어서 직장암 병변을 도려내기도 하고요. 기존의 개복이나 복강경 방법에 비해서 복부에 남는 상처도 비교적 적을 수 있고 수술 후에 통증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수술 결과도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 직장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합니다. 90년대에 우리가 대장암 치료를 하면 5년 생존율을 봤을 때 한 50% 전후라고 이제 통계 자료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75% 정도, 70%를 넘어서고 있어서 담도암이나 췌장암이나 폐암 같이 3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이는 암에 비해서는 훨씬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60세 중반의 남자 환자분입니다. 직장암 3기로 처음에 진단이 됐었고 직장암 3기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해서 암의 크기도 줄여주고 나중에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약 6주간 시행을 하고 직장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잘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예에서처럼 직장암은 대장암하고 결장암하고 조금 다르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더 치료 방법이 있어서 치료 성적도 더 높여줄 수 있고 또 더불어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제일 확실하고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대장 내시경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암 과거력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저희 대장학문학회에서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셨다 하면 40세부터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조금 이른 나이에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 하면 진단받으신 가족분의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산균이라는 것은 이제 장내 유익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대장 안에 있는 균들이 대장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했을 때 유산균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장내 유익균들을 많이 투여를 해주는 것이 장 운동도 높여주고 장 점막의 건강도 도와줄 수 있어서 결국 이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산균뿐만 아니라 이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충분히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대장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